더불어 사는 자본주의 4부 목표를 달성 나 자신과 남을 돕는 것 제13장 우리는 왜 사람들이 스스로를 도울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는가? 우리는 사람들이 스스로를 도울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것을 믿는다. 어떤 사람을 인도하고 가르쳐주고 격려하기 위해 우리의 시간과 돈을 투자할 때 우리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의 일부나마 되돌려주는 셈이다. 따라서 진정한 스승이 되도록 노력하라. 누구를 도와서 그가 목표를 달성하고 꿈을 이루도록 해주겠는가? 생활신조 13 제1단계 스승은 사람들의 성공 잠재력을 믿는다. 사람들이 스스로 돕는 것을 도와주는 사람들은 먼저 신이 그들을 대하는 것처럼 그들을 보도록 해야 한다. 내가 이 책의 서두를 창조주가 우리 인간 모두에게 가지고 있는 꿈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한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다.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망쳐 놓았든지 간에 신은 여전히 우리를 믿고 있다. 우리가 인생에 얼마나 성공을 했든지 간에 신은 여전히 우리를 가능성 있고 가치 있는 존재로 보고 있다. 이것은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만일 신이 계속 우리를 믿는다면 우리도 서로를 믿게 될 것이다. 2단계 스승은 자기가 믿는 사람에게 잠재력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있다. 스폰서가 극복해야 할 두 가지 중요한 문제. 첫째, 사람들은 자기들 인생이 자기들 뜻대로 잘 되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기를 싫어한다는 것이다. 그런 저항에 직면하면 스폰서는 성실하고 참을성을 가져야 한다. 스폰서는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해 주어야 한다. 자신도 그런 의구심을 가졌다고 얘기하고 자신의 약점도 인정해야 한다. 상대방에게 시간을 주어야지 다그쳐서는 안 된다. 일단 그들이 진정으로 당신을 신뢰하면 그들 역시 필요로 하는 것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스폰서의 두 번째 문제는 사람들로 하여금 새로운 일에 관해서 마음을 열게 만드는 것이다. 영국의 소설가 로저먼드 레만은 이런 식으로 표현했다. 다른 사람들에게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그들에게 능력까지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 서둘지 말아야 한다. 당신의 주장을 분명히 전달한 다음 그들이 필요로 하는 만큼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준다. 그들의 질문을 경청한 다음 정직하게 요점에 맞게 답변한다. 이해를 돕기 위해 자신의 경험도 인용한다. 그러면서 서서히 닫혔던 마음의 문이 열릴 것이다. 이렇게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스스로 성공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이런 초기의 어려운 시기뿐만 아니라 영원히 서로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일하면 얼마나 큰 힘이 생기고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는지 사람들이 깨닫도록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사업의 특징입니다. 스승들은 곧 자기들도 누군가의 가르침을 받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가르침을 받고 있던 사람들은 곧 자신들이 스승을 가르치고 있음을 알게 되기도 합니다. 즉, 모든 사람이 똑같은 혜택을 받는 거죠. 사람들이 스스로를 도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두 길을 동시에 걷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스스로를 도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믿는 사람들로부터 당신이 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선물이다. 그들은 당신을 믿고 마침내 당신도 자신을 믿게 된다. 그들은 당신의 미래의 희망을 가지고 있고 그 희망은 당신의 가슴에도 차츰 싹트기 시작한다. 4단계 스폰서, 스승의 안내를 받은 사람들, 그 밖에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이득을 나눠 가진다. 사람들이 스스로를 돕도록 도와주는 일은 특히 처음에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놀랄만한 혜택으로 돌아온다. 그 혜택은 스승이나 그가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만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로 영향이 파급되어 나가는 것이다. 지도를 받은 사람들도 혜택을 공유한다. 더 많은 돈을 버는 것이 제1차적 목표이기 때문에 재정적 혜택에 대해 먼저 살펴보기로 하자. 스폰서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발견하도록 도와주었고
그 다음 자신의 잠재력을 믿고 행동해 조금이나마 성공했던 윌리와 짐처럼 운이 좋은 사람들은 놀라운 재정적 이득을 보았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스스로 도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은 돈과 관련된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윌리가 어른이 된 후 항상 느꼈던 절망감을 극복했을 때 자신의 가치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상상해보라. 그가 영원히 용접 불꽃을 치워버리겠다고 생각했을 때 마음속에 생긴 새로운 희망을 생각해보라. 매일 버스 정류장까지 달려가면서 숨을 헐떡일 필요가 없었을 때 경험했던 새로운 자유와 아내와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며 지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느꼈던 희열을 상상해보라. 돈을 번다는 것은 윌리바스에게 일어난 일의 일부에 불과하다. 돈을 버는 일이 그에게 새로운 희망, 자유, 기쁨을 주었다.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당신이 다른 사람들을 도우며 당신은 영웅이 된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그들 스스로를 돕도록 도와줄 때는 그들 스스로가 영웅이 된다. 홀로 서기 위해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한다. 자립심은 사람들이 갈망하는 아주 오래된 가치이다. 우리는 처음부터 용기와 성실성, 희망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어느 날 갑자기 강해지고 자립을 하는 것은 아니다. 살아가면서 어떤 일에 부딪히는 와중에도 힘과 자립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는 것이다. 우리는 자립심이라는 선물을 서로가 서로에게 준다. 당신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라. 당신의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당신에게 손을 내밀어준 용기 있고 사려 깊은 사람이 몇이나 있었는지 기억해보라. 있다면 그들에게 감사를 드려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생존했던 위대한 사람들의 감동적 이야기는 사실 그들을 위대하게 만드는 데 도움을 준 주위 사람들의 수많은 이야기가 모여서 이루어진 것이다. 한 세대는 다음 세대가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이다.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말했던 것이 우리 회사가 설립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해 준 셈이다. 사람들이 스스로를 도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서로를 사랑하는 가장 훌륭하고도 효과적인 방법이다. 우리의 사업은 만일 우리가 사람들에게 스스로를 돕는 법을 가르쳐주면 그들도 스스로를 도울 것이라는 믿음에 근거하고 있다. 세계 각국에서 행한 나의 연설은 간단한 두 가지 주제를 갖고 있다. 당신도 할 수 있다와 바로 이렇게 하면 된다이다. 이것은 너무도 잘 증명된 믿을 만한 아이디어이다. 자신만으로는 진정한 동정이 될 수 없다. 나는 자선을 믿는다. 더불어 살기 기초가 바로 이 책의 주제이다. 나는 세상에는 스스로를 도울 수 없고 앞으로도 영원히 도울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안다. 이 사람들 역시 우리의 사랑을 받을 가치가 있고 실제적이고 희생적인 관심을 기울여줄 가치가 있다. 진정한 동정이란 사람들이 스스로를 도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동정은 종종 급히 필요한 것을 충족시키기 위해 자선으로 시작되는 일이 많지만 진정한 동정은 자선 이상의 것이다. 단기적인 도움으로는 충분치 못하다. 진정한 동정은 장기적으로 사람들이 스스로를 도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진정한 동정심은 사람들이 그들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모든 노력을 집중한다. 동정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만족과 스스로의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일을 만든다. 진정한 동정은 사람들에게 일할 기회를 주고 그 일을 잘 수행했을 때 대가를 지불하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는 일하는 사람을 보상해 주어야 한다. 그것이 적극적인 동정이다.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수동적 동정은 의미가 없다. 진정한 동정은 사람들에게 인생에서 승리할 수 있는 실질적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우리 회사는
사람들이 스스로를 돕도록 도와주는 원칙하에 설립되었다. 우리의 디스트리뷰터들은 자기 휘하의 사람들이 모두 성공할 때에만 진정으로 성공했다고 할 수 있다.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 어떤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도와주겠습니다라고 말하면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된다. 가끔 특별한 방법으로 도와줄 수도 있고 당신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들의 생활 영역에서 필요한 것들을 충족시켜 줄 수도 있다. 먼저 줌으로 얻을 수도 있다. 우리는 계속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꾀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준다. 그렇게 할 때, 그리고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도울 때 그들은 당신이 진정으로 그들을 위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따라서 그들의 사업도 동일한 방법으로 수행을 하게 된다. 즉, 사람들이 스스로 도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법을 배우게 된다. 나는 내가 사람들이 스스로를 돕도록 도와줄 수 있었던 많은 기회에 감사한다. 분명 나와 제이도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이다. 윌리 바스와 짐 플로어의 성공은 먼저 헤일 부부와 보그다노프 부부, 그 다음 그들의 스승 등으로 이어지는 성공의 일부에 불과하다. 혼자서는 결코 성공을 이룰 수 없다. 내가 아는 사람 중 누군가의 인도를 받지 않고 성공한 사람은 하나도 없다. 나는 성공한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는 충동이 결여된 것을 이해할 수 없다. 그들이 거부하면 계속해서 다음 세대도 성공할 수 있게 하는 사람의 끈이 끊어져 버리는 것이다. 한 세대에서의 동정의 기여는 그 다음 세대에게 많은 영향을 미친다. 사람들이 스스로를 돕도록 도와주는 것은 빈곤을 끝내기 위해 누군가에게 비열하게 의존하던 습관을 버리게 한다. 카운셀러가 되라. 사람들이 스스로 도울 수 있도록 도와주어라. 그로 인한 혜택은 놀랄만한 것이고 또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반면에 우리가 다가가지 않는다면 결과는 무덤뿐이다. 세상 사람들은 많은 욕구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단지 한 번에 한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밖에 없다. 스폰서가 되라. 세상 사람들이 치유되도록 도와주는 과정에서 당신 자신도 치유될 수 있도록 도와주어라. 제14장 왜 우리는 스스로 도울 수 없는 사람들을 도와야 하는가? 우리는 스스로 도울 수 없는 사람을 도와야 한다고 믿는다. 우리가 곤궁에 빠진 사람들과 시간과 돈을 나누어 가질 때 우리 자신의 존엄성과 가치를 높이고 세상의 희망과 자유를 가져오는 긍정적인 힘을 생기게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베푸는 사람이 되라. 당신의 이웃과 전 세계에 존재하는 인간의 고통을 없애기 위해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생활신조 14. 자선은 집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할 때이다.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보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을 돌보는 것이 얼마나 오래 갈 수 있겠는가? 국내의 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생명의 위협을 받을 정도로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다. 우리 모두는 이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충족시켜 주기 위해 돈과 시간과 정력을 쏟아야만 한다. 우리 모두는 제2의 사려 깊은 면을 기억하고 있다. 특히 내가 기억하고 있는 일은 어느 디스트리뷰터 중 한 사람에게 선천성 유전병으로 죽어가는 두 아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의 일이다. 그들의 마지막 삶에 약간의 기쁨이라도 주려고 제이는 회사 비행기에 두 아이를 태우고 미시건 호수 상공을 날았다. 두 아이가 너무나 기뻐하는 것을 보자 그 다음에는 그 가족이 모두 올랜도의 디즈니 월드로 가서 아이들이 죽기 전에 디즈니 요술 왕국을 볼 수 있게 해주었다. 모든 여행 경비를 제이가 지불했음은 물론이다. 그는 아이들에게서 감사의 편지를 받고 내게 눈물을 글썽이며 그 얘기를 해주었다. 두 아이는 곧 죽었고 제이는 아직도 아이들의 흥분과 감사가 그에게 가져다준 기쁨을 기억하고 있다.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가 된다는 것, 변명하는 것을 그만두어야 한다. 부자든 가난하든 누군가를 비난함으로써 이득을 볼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남을 탓하는 것은 절망적이고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규제로 이어지고 문제는 계속 미해결 상태로 남게 되며 필요는 충족되지 않은 채 방치된다. 당신 자신을 믿어라.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자가 되는 것은 당신이 뭔가 할 수 있다고 믿는 데서 시작된다. 우리는 세상의 문제를 혼자서 다 해결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우리도 뭔가 할 수 있다고 충분히 확신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자신을 믿어야만 한다. 이 세상 사람들의 문제에 대한 해결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웃의 마음속에 있다. 슈바이처는 이렇게 말했다. 인간의 삶의 목적은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는 동정과 의지를 보여주고 봉사하는 것이다. 이런 동기가 그를 아프리카의 외딴 오두막으로 이끌었다. 어떤 동기가 당신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가? 그것이 당신을 어디로 데려갈 것인가? 어떤 동기든 그것에 따라 결정하는 일은 당신 일생에서 가장 짜릿하고 가치 있는 여행의 시작이 될 것이다. 남을 돕는 일을 직접 떠맡는 것은 위험한 일일 수도 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그 일을 맡기는 것이 훨씬 쉽다. 고통받는 사람들의 삶에 관여한다는 것은 모든 여유 있는 시간, 돈, 정력을 다 빼앗기는 셈이다. 다른 사람의 꿈이 실현되는 것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쏟는 것과 똑같은 고된 노력과 의지가 필요하다. 제15장 우리는 왜 지구를 보존하고 보호해야 하는가? 지구를 살리는 일을 도와야 한다. 우리가 지구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돈을 나눴으면 그것은 곧 자신을 보존하는 일을 돕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구의 친구가 되라. 생활신조 15. 모든 피조물은 신이 창조한 것이고 지구는 신이 내려준 선물이다. 다음 세대의 성공과 기회는 우리가 다음 세대의 사업가들을 위해 지구를 얼마나 잘 보호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는 점을 알지 못하면서 성공의 가능성이나 자유기업이 창출하는 기회에 대해 이야기한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자원이 없으면 부도 없다. 여러분은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나는 환경보호 문제를 둘러싸고 있는 문제가 얼마나 복잡하고 논쟁의 여지가 많은가 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 나에게 구체적인 해결 방안은 없다. 그러나 우리 회사가 하고 있는 일과 경험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지구에 대한 우리 회사의 사명. 아메이 회사의 성공의 일부는 우리가 판매하는 물건이 환경 친화적이라는 확신에 근거하고 있다. 우리는 우리 고향의 환경을 오염시키고 지구 환경에 해를 미치거나 매튜 이필리가 사는 알래스카의 지평선을 공해로 물들이는 제품은 판매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환경에 대한 책임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환경 헌장을 작성했다. 아메이는 지구의 한정된 자원과 환경을 올바르게 사용하고 관리하는 것이 기업과 개인 모두의 책임이라고 믿는다. 아메이는 전 세계의 300만 명 이상의 디스트리뷰터로 이루어진 독자 판매망을 가지고 있는 유수한 소비재 제조업체로서 건전한 환경보호 활동의 추진에 대한 자기의 책무와 역할을 인식한다. 이 간단한 헌장이 지구에 대한 우리의 책임을 나타낸 아메이의 신조이다. 우리는 이 일이 옳은 일이라고 믿는다. 나의 환경운동 역시 개인적인 의지로 시작되었다. 우리 회사가 처음으로 시판한 제품은 액체 유기세제였다. 처음부터 이 비누는 자연분해 성분을 함유하고 있었고 인산염이나 용해제 등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어떤 성분도 포함되지 않았다. 이 제품은 시대를 훨씬 앞선 것이었다. 그러면 왜 우리가 그런 제품을 개발하고 시판하게 되었는가? 환경단체의 압박을 받았는가? 그렇지 않다. 아니면 세부적인 환경 헌장에 부응해야만 했는가? 아니다. 그렇다면 정부의 강요가 있었는가? 아니다. 동기는 훨씬 간단하고 개인적인 것이었다. 제이와 나는 평생 동안 고향인 미시건주의 그랜드 레피즈를 위해
공헌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 우리 도시는 그랜드 강의 두 갈래로 양분되어 있다. 그랜드 레피지라는 이름도 이 강에서 유래한 것이다. 에이다 근처의 많은 호수, 강, 시냇물들은 우리 회사 세계 본부 풍경을 멋지게 연출해주고 있다. 우리는 그 시냇물과 호수에서 수영도 하고 낚시도 하며 자랐다. 그러나 청년기에서 성인으로 넘어가는 그 시기에 우리는 몇 가지 환경의 변화를 관찰하게 되었고 그 변화는 상당히 걱정스러운 것이었다. 일부 시냇물과 강둑에 거품이 일기 시작했다. 이 거품은 물고기와 식물에게 해를 끼쳤고 보기에 흉했을 뿐만 아니라 냄새도 지독했다. 어쨌든 이곳은 우리 마을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물이나 물고기, 식물에가 해가 되지 않고 강둑에 거품이 생기지 않게 할 수 있는 제품을 개발했다. 우리는 우리의 손자들, 그 손자들의 손자들이 아름답고 깨끗한 자연 그대로의 맑은 물속에서 우리가 자랐던 것처럼 자랄 수 있기를 원한다. 우리는 매일매일 내리는 결정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만일 환경에 해가 되지 않는 제품을 산다면 지구 환경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는 것이다. 환경 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책임 있는 행동을 하는 셈이다. 우리는 자연분해 세제를 만드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해왔다. 우리 회사 제품은 대부분 자연 분해성 제품이다. 우리는 소비자의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제품을 고농축시킨다. 우리 제품의 용기는 분해되어 버리기 때문에 사용 후 태우면 재가 되어 버린다. 플라스틱처럼 영원히 남지 않는다. 우리는 동물 실험을 하지 않는다. 또 오존층을 파괴하는 원재료는 사용하지 않는다. 사무실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재활용한다. 우리는 수송할 상품의 충격 방지용으로 채워 넣었던 엄청난 양의 스티로폴 대신에 콩으로 만든 자연분해 포장재를 사용한다. 우리 회사는 거창하게 녹색혁명을 시작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고 단지 우리가 옳다고 생각되는 일을 할 뿐이었다. 그러나 회사 규모가 커질수록 환경에 대한 우리의 영향력도 커졌다. 1989년 유엔은 아메사에게 유엔이 제정한 환경 프로그램 상을 수여했다. 유엔 사무총장은 세계 환경의 날에 유엔 본부에서 제이완에게 그 상을 주었다. 사실대로 말하자면 나는 정말 놀랐었다. 우리가 그런 상을 받은 것은 기업으로서는 두 번째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정말 놀란 이유는 우리가 했던 일이 그렇게 특별한 것이라고 생각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저 올바른 일일 뿐이었다. 대부분의 환경 문제의 해결책은 간단하다. 즉 사람들이 동정하는 일을 하면 되는 것이다. 어떤 특별한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약간의 신념만 있으면 된다. 우리 마을을 살피고자 하는 간단한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동정적인 행동을 하게끔 영향을 미친 것이다.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자들은 사람들이 환경을 보호하게끔 이끌 수 있다. 1990년에 아메이는 유엔에서 열린 유엔 환경 프로그램상 주최 지구의 날 행사의 주요 후원자가 되었다. 유엔은 지구 환경에 대한 정보 입수와 자료 조사 등 유용한 목적을 위해 봉사하고 있다. 이 행사는 내 생애 동안 환경 문제 해결에 많은 진전이 있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었다. 우리가 수상한 유엔 환경 프로그램 상은 우리에게 몇 가지 자기 반성을 한 계기가 되었다. 아직도 환경에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제품을 우리가 팔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았다. 그리고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부식성이 있는 배수관 청소제 같은 몇몇 제품이 환경에 피해 줄 가능성이 있어 보였다. 그래서 그 제품들의 생산을 즉각 중단시켰다. 이 결정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수백만 달러의 손해를 보았다. 그러나 그것은 옳은 결단이었다. 우리는 또한 쓰레기 양을 줄이고 재활용을 권장하기 위해 포장 방법의 일부도 바꾸기로 결정했다. 나는 여러분에게 정직하고 싶다. 지구를 위해 결단을 내리는 일 때문에 많은 금전적 손실을 입을 때가 있다. 이런 결단으로 얻게 되는 유일한 단기적 보상이 있다면 깨끗한 양심일 것이다. 제16장 우리가 사람에게 도움의 손길을 뻗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는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시간, 돈, 경험을 나눌 때 우리 자신의 개인적 성취와 번영으로 이끄는 사랑을 완성한다고 믿는다. 그러므로 좋은 일을 하는데 실증이 날 때마다 보상의 법칙을 기억하라. 장기적으로는 당신이 제공한 모든 시간, 돈, 정열이 선물로 되돌아와 당신에게 혜택을 줄 것이다. 생활신조 16. 충분히 씨를 뿌리면 수확이 많다는 사실을 믿는가? 그러면 지금 씨를 심기 시작하라. 당신이 믿는 대의와 그것을 후원하기 위한 희생을 찾아보라. 생산적이고 믿음직스러운 사회사업가나 봉사단체를 찾아서 자신의 것으로 만들라.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 철저하면서 관대하게 일을 처리하라. 그러면 장기적으로 볼 때 여러분이 가장 많은 수확을 거두게 될 것이다. 성공한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자가 되는 주요한 요인 중에 하나는 계속 실천할 수 있는 의지력을 가지는 것이다.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는 양심의 가책을 완화시킨다. 양심의 고통은 좋은 신호이다. 양심의 고통을 느낄 때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주의를 기울인다. 적어도 우리가 고통을 느낀다면 그것은 살아있다는 표시가 되는 것이다. 양심의 가책은 어둡고 폭풍우 치는 밤에도 우리를 집으로 인도해주는 나침판과도 같다. 불안정한 양심을 가지고 있으면 내적 평화가 사라진다. 우리 내부에 있는 수천 개의 소리가 우리를 저주하게 된다. 동정적 마음과 평화로운 양심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닌다.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의 추구는 마음속의 평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는 우리의 마음과 함께 시작된다. 만일 우리가 내적 의지 없이 옳은 일을 하려고 하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다만 의무이고 귀찮은 일로 여기게 된다. 그렇게 되면 그것은 더 이상 동정이 아니다. 일주일도 안 되어 지쳐버리고 곧 스스로를 미워하게 된다. 내적인 작업을 먼저 하라. 하루쯤 직장을 쉬고 여러분이 사는 도시의 거리를 걸어보라. 곤란에 빠진 이후의 모습을 살펴보라. 아이들 눈에 어린 슬픔과 고통을 보라. 여러분의 열정이 커질 때까지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당신이 느끼도록 해보라. 슬퍼하고 화도 내면서 계속 걸어가 보라. 그러면 당신은 자신이 하는 일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가슴속에 뜨거운 것이 차올라 성공하든 실패하든 당신의 양심은 평화를 찾게 될 것이다. 걱정할 필요는 없다. 동정은 급작스럽게 치밀어 오르는 감정이 아니다.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자들은 사건, 문제 그리고 특히 사람들에게 정열적이다. 그들은 살아있는 세상, 즉 그들이 강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 세상을 본다. 이런 느낌은 성숙하고 사물을 제대로 알고 있는 양심에서 나온다. 다시 말해 동정이 부족하면 어떤 실질적인 결과가 나타날지 알고 있다. 동정은 지성적이다. 그러나 그것은 감정을 수반한다. 여러분의 내부에서 어떤 것을 느끼지 않으면 열정적으로 될 수가 없는 것이다.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는 항상 행동으로 이어진다. 동정은 감상적인 차원을 넘어서는 것이다. 동정은 2단계를 필요로 한다. 여러분은 내적인 사명감을 실천에 옮겨야 한다. 우리가 앞서 언급한 것도 바로 동정의 행동 부분이다. 동정은 단지 따스한 감정이 아니라 어떤 일이 실제로 행해지는 것을 의미한다. 행동이 우리의 내적인 사명감을 현실화한다. 현실화라는 말은 용기라는 단어와 관련이 있다. 이 단어의 어원은 강한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우리는 보통 전쟁 영웅을 묘사할 때 용기라는 단어를 쓴다. 행동을 취할 때 우리는 동정심을 현실화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강하게 만들기도 한다. 행동이 없으면 우리는 다만 그럴싸한 도덕 애호가에 불과할 뿐이다.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는 우리가 변화하도록 도와준다. 어떤 종류의 고통이든 그것을 없애려는 행동을 취할 때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것을 중요하게 여기기 시작한다. 행동을 통해 여러분은 이 세상에 흔적을 남기게 된다. 세월의 모래바닥에 남는 자국은 그저 앉아 있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다. 만일 우리가 신발에 모래가 들어간 것을 두려워한다면 발자국을 남길 가능성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이 행동을 취하고 앞으로 전진한다면 사태를 바꿀 수 있다.
여러분의 행로가 곧기만 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회 도로를 선택하고 때로는 길을 잃어버리고 2번씩이나 왔던 길을 되돌아가기도 하고 가끔 앉아 쉬기도 한다. 그러나 행동을 취함으로써 여러분은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스럽게 되돌아볼 수 있는 행동의 발자취를 남길 수 있다. 여러분은 만족스럽게 나는 뭔가 중요한 일을 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는 아무도 소외시키지 않는다. 나는 강한 정치적 신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아메이는 기업이다. 우리 회사는 다양한 정치의식을 가진 사람들을 언제든지 환영하며 필요로 한다. 여러분의 사업체도 이런 태도를 가져주기를 바란다. 그들이 지지하는 정당이나 신념에 관계없이 우리 회사에서 오는 많은 사람들은 존중받고 포용될 권리를 가진다. 언제나 특정 정당, 특정 후보자, 특정 해결책만을 배타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다. 좋은 기업은 자유로운 표현을 위한 공개 토론을 제공한다.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정치적 신념을 가질 권리가 있음을 주장하며 인기 없는 견해나 그런 견해를 가진 사람들의 의견 역시 경청되어야 할 동등한 권리가 있다고 믿는다. 종교도 마찬가지이다. 우리가 자유기업 제도와 이 제도를 가능하게 한 전통을 찬양할 때 미국과 캐나다에서 우리는 동시에 종교적 독립과 자유의 역사를 찬양하고 있는 셈이다. 이 두 나라는 주로 종교적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에 의해서 설립되었다. 모든 사람들의 종교적 자유를 옹호하고 포용하지 않고는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를 포용할 수 없다. 존중되지 않는 종교적 믿음이란 없다. 나는 자신의 종교적 소신을 주장한다. 나는 당신이 어떤 종교를 믿든 혹은 믿지 않든 보호받을 권리를 위해 열심히 싸울 것이다. 그것이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의 기본 신조이며 이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현재의 동정은 미래의 우리를 보살피는 것이다. 스스로를 도울 수 없는 사람은 돕는 데는 이기적인 측면도 있다. 그런 봉사는 우리 자신의 이익에 보탬이 될 수도 있으니까 말이다. 만일 우리가 도움의 손길을 뻗지 않는 채 계속 고통받도록 그들을 내버려 둔다면 우리의 안락한 생활도 바뀌어 버릴 것이다. 나는 결코 지난 몇 년간 대도시 빈민가에서 벌어진 폭동과 약탈이 옳다고 인정할 마음은 없다. 그러나 우리는 이 위대한 국가에 살고 있는 우리의 많은 형제 자매들이 더 이상 스스로를 도울 길이 없다고 생각한다는 괴로운 사실은 인정해야 할 것이다. 그들은 굶주리고 집과 직장도 없다. 교육의 기회도 없고 아이들을 위한 보건위생도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권리를 박탈당하는 것처럼 느끼며 권력이나 특권을 누릴 가능성으로부터 단절되어 있다고 느끼고 있다. 그들의 인생은 비참하고 고통 외에는 아이들에게 물려줄 유산도 없다. 만일 그들이 폭군이 되어 무리를 이끈다 해도 이해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왜 그들이 경노하며 복수를 꿈꾸는지 모를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어느 날 폭력과 유혈 사태를 일으킨들 누가 그들을 비난할 수 있겠는가? 자원을 가진 우리들이 가지지 못한 자들과 관대하게 나누어 가질 때가 바로 지금이다.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는 일생 동안 지속되는 모험이다. 아무도 당신에게 어디서 어떻게 시작하라고 말할 수는 없다. 다만 작은 보살핌의 행동 하나가 시작이라는 것만 기억하라. 어떤 것이든 이런 조그마한 행동으로 당신은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보상은 당신이 더 크고 더 좋은 일을 계속하도록 하는 자극제가 될 것이다. 동정은 쉽게 전염된다. 일단 여러분이 시작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영원히 바뀔 것이다. 어떤 조그마한 동정 행위가 여러분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가? 어떤 동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였는가? 어떤 사람이 당신에게 자극을 줄 수 있는 일을 하고 있으며 당신은 그를 돕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여러분도 성공적인 자본주의자가 되고 싶은가? 여러분도 실질적인 영구적인 이윤을 갖기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여러분의 일생에 걸친 여행이 동정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라.